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오후 3시 45분이고요. 엔캠 영상 찍고 있는데, 일단 제가 엔캠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가 정말 없어요. 리포트가 없고, 작년 리포트밖에 없거든요. 23년도 거. 요것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엔캠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모멘텀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모멘텀으로 MSCI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죠. 근데 이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더 올라가 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요게 4월 말 4월 17일부터 4월 29일까지 이 그 10거래일 그죠? 이 사이에 10거래일인데 이 중에 하루를 랜덤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MSCI 관련돼서 편입 가격을 좀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월 17일에 주가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고 그 4월 29일에 주가가 35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어차피 랜덤 측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20만 원으로 4월 17일에 측정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MSCI에서 편입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 4월 17일 전에 주가를 좀 어느 정도 올려놔야지 안정적이게 MSCI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MSCI 편입되면 뭐가 좋죠?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 MSCI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요. 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MSCI 뭔지. 자,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예요. 펀드 매니저인데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을 정말 싫어해요. 근데 이 A라는 종목이 MSCI 지수에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나는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을 사야 돼요. 왜? 내가 MSCI를 추종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근데 보통의 우리나라 연기금도 그렇고요. 그 외국계 뭐 증권사 쪽도 그렇고 이 MSCI는 많이 추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제일 큰 증권사잖아요. 그죠? IB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투자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추종해서 같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펀드 매니저는 MSCI를 추종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A라는 종목을 너무 싫어해. 이게 N캠이라고 합시다. N캠이라고. 근데 MSCI가 N캠을 편입시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펀드 매니저면은 N캠을 같이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MSCI라는 거예요. 그 주식이 아무리 고평가되고 아무리 비싸다라고 생각해도 MSCI 편입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노리는 게 어차피 MSCI 편입만 시켜 놓으면은 외국계 물량이 들어오잖아요. 외국계 돈이 들어오잖아. 이 주식을 사러. 그때 물량을 좀 MSCI한테도 MSCI 지수 편입하는 패시브 자금들한테 물량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올라갈 수 있는 첫 번째 모멘텀. 두 번째 모멘텀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개선입니다. 1분기 실적 개선. 자, 우리가 이 실적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적자에서 흑자 전환. 자, 요 코멘트 하나 자체가 주가의 상승률을 주가의 상승 추세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업이익 10억인데가 그죠? 영업이익 10억인데가 50억을 했어요. 영업이익을.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와 40억이나 늘었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주가가 좀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억인데가 플러스 20억을 했어. 그죠? 그럼 뭐요? 30억이 올랐잖아. 그럼 얘네보다 못한 거잖아요. 사실. 그죠? 얘네보다 못한 거잖아. 30억이 커, 40억이 커. 40억이 크죠? 얘네가 더 올라가야 보여요. 정상이죠. 근데 주식시장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게 훨씬 더 큰 모멘텀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4분기 엔캠 실적이 어땠어요? 박살났죠?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 매출도 안 나오고, 그죠? 영업이익도 급감했어요. 결과적으로 4분기 뭐요? 4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중요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자체도 굉장히 떨어졌고 단기 순손실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이거 전환사채랑 전환우선주가 올라서 발생한 손실 300억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조지아 공장에서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들어간 자금과 그 다음에 인력 그다음 생산 설비가 많기 때문에 적자폭이 커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는 데 중점을 줬다기보다는 2023년도
3분기, 4분기에는 이 증설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과 생산 장비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죠? 생산보다 증설에 신경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3, 4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1분기에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주가의 상승 퍼포먼스는 어떨까요? 굉장히 강력할 겁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1, 2, 3 그죠? 1, 2, 3 1분기 있죠. 1분기 실적이 언제 나와야 돼요? 4월 15일 전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며칠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요. 이거 실적 잘 나오면 어떻게 돼요? 폭등하겠죠. 폭등할 겁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뉴스를 잠깐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5일 뉴스인데요. 이걸 좀 보여드릴 겁니다. 엔캠의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 자, 북미 진출의 탑티어 고객 대상 전액 공급 확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좀 읽어보면은 최근 엔캠의 주가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엔캠이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K배터리 기업을 비롯해 북미 시장에 진출한 다양한 글로벌 탑티어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품 공급을 연이어 확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엔캠은 2019년 현지 법인 엔캠 아메리카를 설립한 이래 과감한 선제적 투자 전략을 이어오며 북미 2차전지 시장에서 핵심 소재 기업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 2020년 조지아에 소유한 도요타 공장 부지를 매입한 엔캠은 2년 만에 북미 제1공장을 완공했다라고 좀 나와 있어요. 자, 이를 통해 엔캠이 당시 국내 업체 중에 유일하게 대규모 현지 생산 현지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엔캠은 기존 대규모 공장 운영 노하우와 즉시 대응 가능한 대규모 캐파를 바탕으로 현재 북미 시장에서 전해액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 전해액 쪽에서는 엔캠이 1위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IRA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은 중국 쪽으로 전해액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기본적이죠.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엔캠이 미국 쪽에 선제적으로 공장을 증설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IRA 혜택을 직접적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중국에서 수입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엔캠 쪽으로 손을 뻗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엔캠의 조지아 공장은 연간 4만 톤 규모의 전액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북미에 있는 전액 공장 중에 가장 큰 규모이다. 부지 크기만 해도 여의도 전체 면적의 4분의 1인 약 35만 평에 달한다. 연간 2만 톤 규모의 NMP 공장도 이곳에 위치해 있다. 엔캠은 올해 말까지 1차적으로 조지아 공장을 연간 10만 톤 규모로 증설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말까지 20만 톤 규모로 생산 능력을 확대해 향후 서부 건설을 추진 중인 제2공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북미 전역을 커버할 방침이다 라고 좀 나와 있죠. 엔캠의 조지아 공장은 지난해 3월 SK온 조지아 공장의 전액 초도 납품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의 오하이오 공장에도 제품 공급을 개시했다. 엔캠은 올해 네바다주에 소재한 일본 배터리 기업과 SK온, 포드의 합작사인 블루오벌, 켄터키주 얼티엄 셀즈의 제2공장의 제품을 공급 중이다 라고 좀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공급을 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언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1분기 실적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내가 만약에 엔캠의 대표고 엔캠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1월, 2월, 3월에 최대한 많은 그죠? 최대한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모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 보통 우리가 이 4분기에는 뭐 해요? 비용 처리를 많이 합니다. 비용 처리.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뭐 이것저것 썼던 거 다 그냥 4분기에 몰아서 재무제표상 안 맞는 부분 다 처리하고 그다음에 상계 처리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상여금 나갈 거 나가고 4분기에 비용 처리를 많이 해요. 그리고 1, 2, 3분기에 뭐예요? 1, 2, 3분기에 이 매출 계약이 좀 많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일단 공급 계약이 안 뜬 거 봐서는 엄청나게 큰 계약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매출과 영업이 관련돼서 적자에서 흑자로만 전환하더라도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될 수 있다?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어디까지? 2분기까지. 근데 우리가 2분기는 뭐로 들어가요? 반기 보고서로 들어갑니다. 반기 보고서로. 이거 언제 나와요? 2분기. 4, 5, 6월달 실적 언제 나와요? 8월 15일에 나옵니다. 보통 8월 15일 전에 나오겠죠. 8월쯤에. 그러면은 이번에 4월 15일 전에 1, 2, 3월 달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극강으로 만들어 놓는다 하면은 이러한 모멘텀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4달이 모멘텀이 갑니다. 4달.
그죠? 이 4달 동안 주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폭등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4분기 쪽에 있는 이러한 실적들을 내년, 그러니까 23년도 4분기에 있던 이 실적들을 24년도에 땡겨서 진행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실적이 안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만 이슈를 또 보겠습니다. 이때 엔캠의 실적이 굉장히 좀 안 나왔다라고 좀 나왔는데 요거 잠깐만 보시면은 엔캠 주가가 시간의 매매에서 급락했다. 그죠? 이날 좀 급락했을 때요. 영업이익이. 자, 영업이익이 75% 감소한 37억으로 집계됐다. 공시했다. 같은 기간 엔캠의 매출은 12.2% 감소한 4,485. 단기 순손실은 적자 전환한 675억 원을 기록했다. 엔캠은 2023년도 목표 매출액이 2024년으로 수년되었다. 핵심적인 부분 나오죠. 목표 매출액의 2024년으로 수년되어 매출액이 감소했다며 미국 유럽의 전해 공급 확대를 위한 생산 설비 확충과 인력 충원 등에 따른 경상개발비,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요런 거, 그죠? 생산 설비, 아까 말씀드렸던 확충과 인력 충원 등 경상개발비,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설명했다. 그럼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1분기 때 개선만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에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재료가 두 가지인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현 구간 일단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20만원 구간에서 21만 5천원 구간, 이 구간이 추가 매수 타점이다. 요거는 좀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현 구간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십자 도지 캔들이 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십자 도지 캔들. 자, 이러한 십자 도지 캔들이 뜨면 어떻게? 추세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십자 도지라는 것 자체가 자,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눌린 거고, 그죠? 그리고 또 매도세가 들어왔다가 또 매도세가 줄어든 거고.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는 비싼 것 같은데,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매수와 매도세가 일정한 좀 비율을 유지하면서 십자 도지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럼 여기서 호재 뉴스만 한번 공급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엔캠이 지금 보면은 일단 전환 우선주 일단 나와야 되는 거 거의 다 나왔죠, 그죠? 그리고 나와야 되는 게 이제 BW 물량이 있는데 BW 물량 자체가 주당 8만원, 9만원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상장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큰 물량이 상장이 안 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BW 물량 자체가 상장됐을 거면 여기서 다 상장이 됐겠죠. 그죠? 왜? 내가 BW가 8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팔고 싶으면 35만원에 팔고 싶겠지. 그죠? 지금 팔고 싶겠습니까? 그럼 이때 왜 안 팔았겠어요? 더 올라가는 걸 뭔가 이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BW 잠깐만 보게 되면은 자, 2021년도에 발행한 BW예요. 2021년도에 발행한 BW. 지금 보시게 되면은 행사 가액이 7만 8천 원이네요. 그죠? 그럼 얘네가 누가 빌려줬는지 이것도 체크해 볼게요. 2021년도 11월로 가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보이시죠? 자, 이쪽에 신주인수 부사채권 발행 900억. 요걸 좀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은 이쪽에서 빌려준 애들 나와요. 보시면 이렇게 펀드들이자 펀드들, 그죠? 이렇게 펀드들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다. NH투자증권, 본권 펀드,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여기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행사를 안 하고 있다고요. 얘네 뭐요? 사모투자 신탁, 사모펀드에 사모펀드. 보시면 사모펀드 쪽에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거 행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행사를 안 하고 있어. 보게 되면은 콜옵션 조항이 있나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정광 대표가 뭐가 있어요? 콜옵션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400억 원 규모의 콜옵션이 있어요. 콜옵션이. 그럼 지금 이 900억 중에 얼마가 행상됐는지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400억. 그러니까 즉 한 40% 정도를 오정광 대표가 콜옵션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건데 BW가 지금 얼마나 행사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메모장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메모장을 삭제를 해가지고 제 영상을 좀 캡처를 했어요. BW 행사가 이 정도 됐고요. 그냥 총 보게 되면은 110 얼마죠? 114만 주? 114만 주 중에 40%는 얼마예요? 40%는 45만 주 정도 되겠죠. 45만 주가 오정환 대표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럼 여기서 BW가 남은 게
2월 5일 기준으로 91만 주가 남았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오정강 대표가 갖고 있는 콜옵션 물량을 뺀다라고 했을 때 45만 주 빼면은 46만 주의 BW가 어떻게 남아있다. 그럼 2월 5일 이후로 얼마나 더 BW가 나왔는지만 보면 되겠네요. 자, 2월 5일 이후로 BW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자 3만 주 나왔고요. 또 BW 보면은 3만 주에다가 10만 주, 12만 주, 16만 주의 BW 나왔고 한 번 더 나왔죠. 이쪽에도 있죠. 그러네요. 12만 주 나왔네요. 그러면은 46만 주에서 12만 주 빼면은 34만 주의 BW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 오정강 대표의 45만 주 콜옵션을 제외하면은 결과적으로 34만 주의 오버행 물량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겠다. 그죠? 나올 수는 있겠다. 근데 그쪽이 뭐가 돼요? 저점이 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일단 전환 우선주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전환 우선주 남은 게 그때 계산해봤을 때 20만 주 정도? 10만 주에서 20만 주 남았고 BW도 제가 정확하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30만 주에서 40만 주의 BW 물량이 좀 남아 있겠죠. 이러한 물량 자체가 한 번 더 나오고 주가가 어떻게 급등할 수 있겠죠. 왜? 4월 15일에 1분기 실적 이슈 플러스 MSCI 이슈 이런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월 15일에 딱 맞춰서 실적을 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4월 초나 4월 초중순쯤에 실적을 낼 텐데 그럼 이 과정에서 어차피 MSCI 관련돼서 4월 17일부터 4월 29일까지 뭐예요? 리뷰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4월 전으로 주가가 좀 급등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좀 조정을 받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 실적 이슈. 실적이 계속 이렇게 증설을 하는데 과연 계속 안 좋게 나올까요? 일단은 제가 2023년도 7월 리포트를 좀 가지고 올게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트예요. 작년에 좀 나왔던 리포트고, 자,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 국내 1위, 글로벌 4위 전해액 전문 기업이라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번 연도에 아마 3위로 좀 중국 기업을 제치고 도약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죠. 자, 읽어 보시면은 요 부분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캐파 증설 효과, 그죠? 자, 엔캠은 현재 국내 제천, 천안, 폴란드, 중국 조인트 벤처 공장 등을 운영 중이다. 향후 헝가리, 중국 직납 공장, 미국 공장 증설을 통해 전액 생산 캐파 2022년도 9.5만 톤에서 23년도 29.5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라고 좀 나와 있는데 요게 좀 아직은 여기까지 도달을 못했었죠. 급격한 생산 캐파의 확대에 따른 가동률 공백을 메꾸는 것이 관건이겠지만 조지아 공장 실적이 23년도 3분기부터 반영되는 등 하반기 북미 증설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까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언제? 24년도로 밀렸다라고 좀 뉴스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요게 1분기에 또 매출이 기대되는 부분이고 현재 글로벌 전액 시장의 탑3 기업은 모두 중국 기업으로 글로벌 생산량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시장 조기 선점에 따라 동사의 향후 고객사 확대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가 기대된다. 우리가 다 생각했던 내용이고 이걸 좀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여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룹 생산 캐파 및 추이 전망 보시면은 한국, 미국, 중국이죠. 그죠? 엔캠 보시면은 요거 파란 색깔, 요 진한 파란 색깔 요게 2003년도인데 24년도 어떻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크게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크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실적에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돼서 우리가 좀 1분기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글로벌 전액 플레이어 생산량 계획 2022년도.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엔캠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엔캠이 치고 얘도 뭐 치고 올라오겠지만 얘네 IRA 법안 때문에 이렇게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뒤에 여기 엔캠이 따라잡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 그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엔캠이 뭐 한 거예요?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점유율을 북미 시장에서 증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게 척척척 이루어졌을 때 엔캠은 분명히 성공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IRA 법안이 가장 큰 엔캠의 성장 동력이 될 거잖아요. 왜? 중국 시장을 제외한 시장에서 글로벌 1위기 때문에 IRA 법안 시행만 되면은 무조건 엔캠이 1위잖아. 그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미국 시장까지 선점해서 가겠다라는 거고 당연히 엔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트럼프가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니까 그 성장은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폭발적인 성장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전 세계적인 증설은 시작됐고 돈은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 투자한 그죠? 매자립 물량, BW12 물량, 그 다음에 우선주 물량 이 돈들이 얼마에 다 해서 4,300억 원이라는 거예요. 4,300억. 정말 큰 돈이죠. 정말 큰 돈. 이 돈이 안정적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24년도에 미국 대선 전에 이 자금이 빠져나오길 원할 거예요. 누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왜? 24년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미 공장은 증설을 시작했고 돈은 다 쓰고 있어 이미 이쪽에.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애매해진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기대감이 24년도 11월에 미국 대선 트럼프가 되면은 기대감이 싹 사그라지면서 진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꺾일 수도 있겠죠. 왜? 중국이 치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트럼프가 중국을 막아주긴 하겠지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요? 불확실성이 커진단 말이야. 불확실성. 그럼 4,300억 빌려준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걸 바라겠습니까? 절대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5월, 6월, 7월에 들어간 돈이 얼마야? 12 물량이 2천억이잖아요. 2천억. 이 사람들이 불확실성 바라길 원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급등시킬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어차피 5월 달에 MSCI에 관련된 편입 있으면 수급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4월 15일에 실적 잘 나오면은 요것도 수급 이슈로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4, 5월의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 잠깐 MSCI 보면은 자, 요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증권 나온 거고요. 자, MSCI 2024년도 2분기 편출입 종목 후보군이잖아요. 보게 되면 엔캠이 시가총액 5조였을 때 그죠? 뭐예요? 음영. 기존 충족 음영 5조 있을 때 충족이 됐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알테오젠 올라왔죠. 그죠? 알테오젠 시가총액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테오젠을 일단 치고 올라왔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로 이 두 명이 또 치고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그리고 나서 최근에 치고 올라온 애들이 요 정도? 이 두 명? 요 두 명이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두산도 좀 치고 올라왔고. 이 부분에서 엔캠 시가총액 어떻게 돼요? 올려줘야 된다. 편입이 되려면은. 그 날짜를 좀 보게 되면은 자, 밑에 볼게요. 자, 기준일이 언제요? 2024년도 4월 마지막 10 영업일 중 하루. 이게 언제라 했어요? 4월 17일부터 4월 29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4월 15일 전에 1분기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될 수 있다?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실적 관련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죠? 그리고 1분기 잠재 실적 그러니까 1분기 관련돼서 실적이 좀 빨리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전에 시가총액을 그래도 5조는 넘겨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가총액 5조를 넘기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생각이고. 자, 리뷰가 언제요? 자, 기준 아까 제가 리뷰라고 했는데 잘못 말했습니다. 기준일이에요. 기준일. 그 리뷰는 5월 14일에 그죠? 편입 종목이 나올 거고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에 리밸런싱이 진행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사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6월 7월 6월 초 7월 얼마? 1,700억의 사채가 나오는 물량. 이때 주가가 어떻게 폭등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지금은 조정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 박스권이 오래 유지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번에 매물소 한번 더 하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눌리면 기회다. 눌리면 일단 기회예요. 20만원, 21만 5천원 요거 기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매물소 하고 다시 갈 수 있는 게 충분히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다. 4월 15일까지 몇 거래일 남았어요? 그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거래일 그 다음에 15거래일 20거래일 20거래일 정도 남았어요. 20거래일 동안 어떻게 돼요? 이제 주가를 만들어 가야겠죠. 다시 여기서부터 주가를 만들어서 올릴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사실 이 전환 우선주 물량이랑 이 BW 물량이 최근에 많이 상장이 됐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주가가 4배 정도 올라온 4배가 아니죠. 5만원에서 올라왔다 하면 7배 정도 올라왔죠.
여기서 갑작스럽게 BW를 상장시켜서 시장에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죠. 주가를 끌어올려서 너희가 파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급등할 때 상장시켜서 파는 것이 아닌 이 구간에서 이 전환 우선주 BW 물량, 그죠? 전환 우선주 물량을 계좌를 분산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뭐 50만 주를 이렇게 있으면 요걸 쪼개 가지고 계좌를 분산시켜서 나눠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내용이 좀 영상이 좀 길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비중이 크다, 고가권에 물려서 비중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만약에 굉장히 엔캠을 들고 힘든 상황이다, 뭔가 밥도 잘 안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주식인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그 엔캠이 아니고 다른 종목에 이렇게 해서 비중 크게 물려가지고 정말 끝나는 종목에 물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지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요? 그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비중이 크신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욕심을 좀 줄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구간 27만원 구간 저항선 있잖아요. 27만원, 28만원 구간,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잘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식 평생 할 거기 때문에 뭐 욕심을 크게 부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목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비중 조절은 필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이 엔캠 관련돼서 매수 타점 제가 20만원에서 21만 5천원이라고 했지만 좀 정확한 매수 타점, 추가 매수 타점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9201 6329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당연히 무료로 좀 발송을 해드릴 거고, 타점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엔캠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엔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요거 프로젝트 한번 하고 있는데 엔캠 주주분들도 한번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바이오 위주로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사실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변동성이 심한데 이 흐름만 알면은 좀 먹기가 쉽거든요. 추세만 알면 쉽고.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서 12월 달에 이 바이오 종목 4종목 있거든요. 잘 아시는 HLB, 뭐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로 제가 작년 구독자 5,000명에서 6,000명일 때 한 100명 정도 모아서 진행했었는데, 요 1억 만들기라는 게 뭐 10배 만들고 5배 만들고 이게 아닙니다. 한 50%에서 100% 정도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 요로 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1,000만원, 2,000만원으로 1억은 만들기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어쨌건 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이번에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가 12,00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 2,200명 정도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위에 번호 있습니다. 010-9201 그죠? 6329 이쪽으로요. 히든 참여, 히든 참여라고 4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3월까지만 받을 테니까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간 우리가 가장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고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도 조정을 좀 받았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출을 받지 않는 겁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신용을 쓰지 않고 여러분의 현금만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킬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 스윙 투자 위주로 진행하는 제가 조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큰 추세가 꺾이면은 종목들이 꺾여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섹터 투자라는 것은 섹터가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 수급으로 인해서. 이러한 종목들 체크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좀 전달을 드릴 테니까 010-99-6329 이쪽으로 히든 참여 4글자 남기셔서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 채널에서 영상이 다 올라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프로젝트고요.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뭐 1,000만원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플러스 500만원 도전해 보는 거죠. 요거 한번 해보실 분들 꼭 참여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종목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엔캠 같은 경우도 원래 엔캠 후속주로 드렸어요. 근데 그 종목이 2배 넘게 올라가면서 제가 바이오 종목을 새로 드릴 건데 원래 다른 종목에 드렸던 바이오 종목이 대화제약인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면 뒤쪽에서 요것도 결과적으로 50%가 올라갔습니다. 2월 7일에 드렸는데 요 종목 말고 새로운 종목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좀 준비를 했어요. 미국 시장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 회사들의 가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결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미국이 AI, 엔비디아가 커지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AI 관련 다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요거 설명드릴 건데요. 요게 뭐냐면은 거래량만 보셔도 여태까지 상장되고 나서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연속으로 상한가를 거의 2방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한가 자리를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띄엄띄엄 나옵니다. 띄엄띄엄 띄엄띄엄 그죠? 여기만 연속 2방이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 14,950원 어떤 구간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려 있을 만한 구간이다. 이 구간을 어떻게 했어요?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해주고 나서 가격대가 어디 있어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바닥까지 내려왔다. 지금 보시면은 밑에 구간부터 체크를 한번 해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쪽 구간부터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이러한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밑에 구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에 구간 매물 어떻게 한번 다 쓸어 담았죠. 쓸어 담고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1000억. 유통주식의 절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500억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좀 봤을 때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제약사인 릴리죠. 릴라의 릴리. 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엄청난 모멘텀을 받고 나서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 시장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열풍이 불고 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열풍이 불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같이 열풍을 불죠. 뭐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열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때 한번 열풍이 왔었고요. 이때 뭐 했다? 순간적으로 매집을 좀 했다.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보세요. 계속 윗골 달면서 물량 장악을 하고 있죠. 보이실 겁니다. 지금 구간 얼마예요? 9,300원. 그죠?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구간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라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10%짜리. 저는 이게 목표가가 아니겠죠. 여기서 맞고 나서 슈팅을 주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 지금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드렸던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화제약. 이 종목이 제가 정확히 2월 7일에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발송을 드렸죠. 자, 이 종목을 잠깐만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화제약 오늘 주가가 얼마인지 보실게요. 얼마입니까? 13,000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추천 어디서 드렸죠?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에서의 저점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좀 드렸죠. 매수 타점 드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얼마요? 8,800원의 매수 타점. 몇 프로 올랐어요? 지금 구간 50% 이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틀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뭐다? 대화제약이다. 대화제약. 요거 잠깐만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찍을 때마다 넣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보내드렸었는데 이거 뭐다? 대화제약이다.
PPT 파일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대화제약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때요? 2월 대비 50% 급등했다. 그죠? 고점 기준으로 이제 아까 찍은 거거든요. 12,900원 50% 이상 올랐고요. 이 정도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다. 그래서 바이오주 후속 바이오주 추가적으로 발굴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 010-9201 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이 대하제약처럼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 바이오 종목 발굴해놨으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죠? 대주주 지분율 50% 깔끔합니다. 대하작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비만치료제 양산을 준비 중이고 바이오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급등한다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 300% 400%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히든 매집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대하제약처럼 강력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인 매집봉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가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